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세계관 영상은 97년도에 SBS에서 방영되었던 마법기사 레이어스입니다. 1기를 방영하고 이듬해 2기도 방영했었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아방가르드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도쿄타워에 소풍을 와있던 서로 다른 학교 3명의 여중생 히카루, 우미, 후우가 우연히 다른 세계 존재인 에메로드 공주의 도움 요청으로 세피로라는 세상으로 소환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기존의 마법소녀물 장르의 로봇물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도를 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시도는 나름 성공을 하여 기존의 마법소녀물에는 볼 수 없었던 남다른 매력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마법기사 레이어스라는 제목에서 기사라는 단어가 유독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또한 레이어스라는 제목은 영어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즉 빛의 지구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히카루의 빨간색 마신기체의 이름이기도 하죠. 아무튼 새 주인공이 소환된 세피로라는 세상은 기둥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의지로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즉 기둥 역할을 하는 에메로드 공주 덕분에 세피로의 세상은 흐린 날도 없는 항상 맑고 평화로운 의지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설정은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기둥 안에 제물로 넣어서 만들었던 과거 풍습에서 차용한 설정이라고 하네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플롯 전개가 가장 큰 매력인 애니입니다. 초딩 시절 봤을 때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는데 이 반전은 좀 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우선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작품상 특징은 1기와 2기의 내용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총 3기로 나눠져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저도 그냥 2기로만 나누겠습니다. 애니 1기의 내용은 신간 자가티에게 납치된 에메로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통해 검과 갑옷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자신들의 맛을 얻는 과정을 그린 주인공들의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2부의 내용은 1부의 최종 보스인 신간 자가토를 물리치고 난 뒤에 기둥을 잃고 암흑기가 찾아온 세피로의 세계를 수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 새 국가들의 침략과 새로 등장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말이죠. 1기는 주인공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라면 2기는 스펙타클한 전투씬과 정신없는 플롯 전개가 묘미입니다. 1기에서 주인공들의 검과 갑옷은 주인공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일종의 RPG 장르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우여곡절 속에 찾은 마신들과 조우하게 되는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신들의 멋스러움은 다른 로봇물의 기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마신들도 한번 살펴보죠. 우미의 마신인 해신 세레스, 후우의 마신인 공신 윈덤, 그리고 이 만화의 제목이기도 한 염신 레이어스입니다. 기체들의 색으로 알 수 있듯이 속성은 불, 바람, 물 3가지 속성입니다. 나중에 최종 보스와 싸울 때는 세 기체가 합체한 합체 마신 레이어스도 있습니다. 뭔가 그랑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는 그랑주의 오마주가 아닐까 싶지만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제작사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1기 마지막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피로의 기둥인 에메로드 공주를 납치해 세상을 어지럽혔던 최종 보스 신간 자가토를 새 주인공들은 우여곡절 속에 무찌르게 됩니다. 임무를 마친 새 주인공들은 기뻐하기도 잠시 납치된 에메로드 공주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이상하게 공주의 모습이 변해있고 게다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메로드 공주는 갑자기 마신까지 소환하여 마법기사들을 공격합니다. 이제 새 주인공들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실 최종 보스였던 신간 자가토는 에메로드 공주와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세피로의 기둥이었던 에메로드 공주는 세상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할 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할 수 없는 비혼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에메로드 공주는 스스로 죽기를 바랬지만 기둥이기 때문에 자살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세피로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에메로드 공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불러와 자신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던 새 주인공들을 세피로로 불러들였던 것이고요. 최종 보스인 줄 알았던 자가토는 자신의 연인 에메로드 공주를 지키기 위해 마법기사들과 맞섰던 것이었습니다. 완전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바람대로 새 주인공들은 에메로드 공주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든 거사를 끝마친 새 주인공은 처음 애니가 시작되었던 도쿄타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함께 1화부터 20화까지에 해당하는 1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반전의 비극적인 결말로까지 끝난 1기 이후에 다시 21화부터 49화까지의 내용인 2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BS 방송사 어른들의 사정으로 1, 2기 사이에는 1년간 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두 연인을 소멸시킨 새 주인공은 지구로 돌아온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도쿄타워에 다시 모여 세피로에 다시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죠. 그렇게 새 주인공은 다시 세피로로 다시 소환되는데요. 이번 소환은 세 사람의 의지로 갔다는 설정입니다. 반면 만화책에서는 창조주가 소환했다는 설정입니다. 여하튼 새 주인공은 기둥을 잃어 황량한 모습으로 변한 세피로에 도착합니다. 게다가 세피로를 차지하기 위한 주변 세 국가가 침략을 해옵니다. 이 침략해오는 세 국가는 모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한 나라 오토잠, 동양의 모습을 한 나라 파렌, 그리고 아라건의 모습을 한 나라 치제타,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라고는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온 세력들입니다. 하지만 2기에서는 이 침략하는 세 국가뿐만 아니라 제3의 악의 세력도 존재합니다. 2기의 최종 보스인 데보니아와 노바라는 캐릭터가 모녀지간으로 나오는데요. 최종 보스인 데보니아는 기둥을 잃은 세피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공포와 불안감으로 탄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히카루와 닮은 노바는 히카루가 에메로드 공주를 죽여서 생긴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건 이 마법기사 레이어스 세계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의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지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니에 숨겨진 설정 하나만 살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 세계는 의지의 세계입니다. 애니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 도사 크레프는 700살이 넘었지만 어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모습이고 싶은 크레프 본인 의지로 인해 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또한 이 친구는 1기에서 몸이 작았다가 2기에 들어서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좋아했던 우미 때문에 어른스러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의지대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세계관에서 창조주도 있습니다. 2기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기둥이 선택될 때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바로 이 귀엽게 생긴 모코나가 이 세계의 창조주입니다. 작중에서 주인공들의 마신들이 이 모코나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로 옆에서 자기가 만든 세계를 귀여운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마법기사 레이어스 2기의 결말은 다행히 1기와 다르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세피로의 세상은 이제 단 한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침략했던 주변 세 국가와도 우호적인 관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마법기사 레이어스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토리 설명이 길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